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바꿔도 되나요? 아니, 실내에서는 착용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집행률이 72.06%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명시이율이 상당히 높아요. 26.17%. 예. 사고이율은 1.90%. 집행잔액은 뭐 상당히 적은 편이고 0.85%. 이게 명시이율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저희가 이제 국도비가 이제 많이 편성되는데요. 예. 대부분 이제 그 추경에 많이 내려옵니다.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54억을 확보했는데요. 국비로다가 ITS 사업 해가지고 2차로다가 이번에 지금 확정돼갖고 예산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54억이 또 연말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다음에를 이렇게 지금 9월인데 벌써 10월, 11월이나 그때 내려오면은 집행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많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국도비가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면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좀 예,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왜 하반기에 이렇게 내려옵니까? 공모 사업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모 사업 이번에도 이제 그 ITS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요. 예. 54억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내려오진 않고 공모만 왔습니다. 확정됐다고. 그럼 그게 이제 11월이나 그때쯤 내려오거든요. 그럼 바로 집행을 못하니까 이제 사업을 쭉 해야 되는데 다음해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참. 뭐 올해 공모해서 되면 내년도 주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 사업도 그렇고 국비하고 도비가 그렇게 하반기에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명시율이 좀 상당히 높아서 예. 뭐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수치상으로는 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페이지 176쪽 좀 한번 봐보죠.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비가 한 뭐 12억 정도 지금 잡혀 있는데 예. 1년 전체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뭐 공사는 보니까 내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여러 구간에서 지금 했더라고요. 했는데 업체들이 좀 이렇게 중복되는 데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입찰입니다. 그 연간 단가 계약이 있습니다. 그 연간 단가 계약이 한 7억 3천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공사가 이제 5억 정도 됩니다. 그 연간 단가는 이제 유지 보수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고 이제 발광형 표지병 설치한 게 한 4,800 이렇게 그건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배정을 해준 겁니다. 거의 다가 수의 계약은 거의 없고요. 전부 다 입찰로. 입찰인데 이렇게 같은 업체들이 이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이게? 저희가 그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군데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이제 저희 평택시가 넓다 보니까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팽성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입찰할 때 이제 그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차선 두께가 이제 일정 부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보니까 좀 저 밑에 지방 같은 경우 그 차선 두께로 인해서 좀 상당한 업체에서 부당이익을 뭐 취해가지고 한번 감사에 걸리고 그래서 이제 신문지상에서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이게 차선 두께라는 걸 가서 직접 재기도 그렇고 근데 그게 사실 제가 봐도 그 많은 차선들을 몇 미리만 줄여도 도색료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그게.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측정을 네. 합니까? 사실상 전체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고요. 이제 이게 대부분 저희는 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요. 처음에 이제 도로 만들 때 이제 대부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칠이 벗겨지거나 그러면 유지 보수를 저희가 하거든요. 예, 그건 이제 일일이 다 확인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참 관리 감독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또 사례가 전에 예. 뭐 어느 지방자치에서 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예, 것좀 예. 관리 감독은 잘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81쪽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신호등 설치 지금 한 몇 군데 정도 했어요? 저희가 학교가 한 60개소가 되는데 거의 지금 전 학교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학교만 딱 정해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올해 어느 학교를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학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조사를 그다음에 이제 시급한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빠져가지고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학교 주변은 지금 좀 무인 카메라도 설치하게끔 돼 있죠 지금 법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서부 지역에서 초등학교에서 예, 예. 사고도 났지만 예, 예.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좀 교통행정과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은 좀 해주셔야 예, 된다라고.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예, 철저히 좀 기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177쪽에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는데 예, 이게 예. 지금 도시공사에다 위탁 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위탁 금액이 얼마예요? 상학사촌 지금 그거 다 준 겁니다. 근데 그 이게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게? 지금 이제 무계약지까지 같이 있어서 이게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인건비가 제가 왜 그러냐면 예, 예. 제가 사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렇게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그쪽을 많이 가고 낮에도 이제 그쪽에 체육 시설들이 있어서 종종 가고 그러는데 18년도 의원되고 나서 그 이후로들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교육받고 뭐 그러는 거를 거의 보질 못했어요. 이거 지금 저 사업의 적정성을 놓고 봤을 때 예, 예. 효과가 좀 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비를 주는 만큼 그에 대한 뭐 수익성이라는 거는 뭐 따지기가 좀 어렵지만 그만큼 방문객들이 학생이나 유아들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효과가 좀 있다라고 봅니까?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터진 이후에는 이제 학생들 오는 숫자가 거의 줄었습니다. 거의 한 80-90% 이상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탁료도 일부 강사 수당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지를 못하니까 이제 강사를 쓰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강사료라든가 이런 거 반납을 했고요. 그 전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특히 유치원이나 이제 어린이집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평택 전역에서 다 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 또 상당히 많이 올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0쪽하고 181쪽에 보면 사업비 집행 잔액금은 불용액하고 보조금 반납금들이 좀 이렇게 나와요. 180쪽 보면 무인 카메라 단속 장비 설치 국비 거기에 보면 불용액하고 보조금 반납금 나오고 역시 181쪽도 똑같은데 뭐 이런 것들은 되도록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중교통과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보조금을 버스나 이런 데다가 이제 결손금 같은 거 이제 주고 그래서 그러는지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 저희는 이제 대부분 다 운수업체 보조금이 왔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97.76%고요. 명시율도 없고 거의 0.98%, 사고율도 0.42%, 집행잔액도 0.82%. 상당히 수치상만 놓고 보면 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다만 또 사업의 성격들이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건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몇 개만 좀 질의하고 마칠게요. 페이지 199쪽 좀 한번 봐보죠. 이 버스 승강장 한 몇 군데 정도 설치했습니까? 신규로? 신규로 금년에 9군데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체가 이제
16군데 해가지고 이제 25군데를 갖다가 한 겁니다. 그러면 교체는 예. 새 걸 교체한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덕 신도시 같은데 이제 뭐 또는 뭐 개발로 인해서 버스 승강장이 없어지다 보면 그걸 또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은 승강장 거의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현대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그 사업자가 대부분 이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물론 이제 아주 뭐 상태가 양호한 거는 재활용을 하겠지만 근데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볼트라든지 이런 걸 조였으면 괜찮은데 이게 용접을 하고 막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걸 갖다가 옮기게 되면 그 이제 활용하기가 상당히 좀 안 좋고요.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재활용품을 놓게 되면 또 자기 지역은 또 이렇게 또 재활용을 하냐고 하는 또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극적이면- 민원 받아가지고 설치하라고 그랬더니요. 그것도 이제 제 고향 쪽으로 해서 설치하라고 그랬더니 뭐 상태는 괜찮은 건데 저도 몰랐는데 설치해서 신규를 설치한 줄 알았더니 전에 보니까 최소한도 거기에 써 있는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서 그거를 떼 갖고 와서 B라는 데 설치하면 A라는 지역에 대한 거기 버스 시간대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 썬팅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좀 지우고 와야 되는데 그걸 지우지 않아서 아주 제가 요걸 부진장 먹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페이지 201쪽 좀 한번 보세요. 공공용 택시 지금 몇 군데 실시합니까? 지금 현재 11개 읍면동에 이제 네. 56개 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제 팽성읍이 8개소, 안중읍 3개소, 포승읍 2개소, 청북읍 11개소, 진이면 3개소, 서탄면 4개소, 고덕면 3개소, 현덕면 16개소, 중앙동은 하나인 것 같고요. 송탄동 4개소, 비전일동. 여러 애로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그 마을로부터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이제 500m 이상인 지역에서 현재는, 신청 예,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 규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버스가 그 마을에 몇 대 들어가느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500m 떨어진 곳이지만 하루에 뭐 버스가 시골에 10군데 들어가는 데가 마을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500m 이내에 승강장은 있지만 하루에 버스가 2군데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어디가 더 절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네. 그 금년까지는 일단 500m로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금년까지는 그냥 갈 거고요. 예. 저희가 이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그 의회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검토해서 예. 그 시민들이 좀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선 저희가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목적지를 3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금년 중에 현재 시행하는 56개 마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지금 원하는 대로 좀 가게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택시가 이제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목적지를 확대하고 또 마을을 많이 확대하더라도 또 이제 그 택시들이 많이 안 오게 되면 또 그에 대한 또 민원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보급을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11개소지만 이게 목적지가 안중 하나로마트하고 안중 그 터미널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고정돼서 예를 들어서 목적지를 정해 놓으면 그 근처에 가시는 분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안중 터미널인데 뭐 저쪽 그 현아지구로 간다든가 뭐 잃어버리면 또 다시 네. 교통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네, 것도 그래서 좀 이제 문제가 저희가 이제 그 읍면동을 통해서 예. 그 이제 수요 조사를 했어요. 예, 저희가 예. 해놨고 읍면동 수요 조사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결정을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공용 택시 운영 지원금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운행일수 1년에 운행일수가 총 몇 회 정도 됩니까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작년 저기 2021년도에는 58,679회. 예, 58,000 이게 네. 많은 편입니까? 지급 편입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한 610대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택시가.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적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부 이제 뭐 그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매일 이용하는 분도 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보니까 지원 금액을 보니까 월별로 보면 대략 한 4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그 사이에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택시가 공공형 택시로지만 이제 버스로 보면 이제 DRT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혹시 예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TRT는 이제 고덕 신도시는 이제 광역교통 특별대책으로 해서 이제 금년에 이제 확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운행을 할 겁니다. 내년 연초부터. 그 대신 그다음에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탄면하고 현덕면은 이제 내년 하반기에 이제 그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기존 버스 노선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공공형 택시 마냥 자기가 어디 갈 때 뭐 콜을 하든지 앱으로 하든지 해서 부르면 이 미니버스가 가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요거는 이제 택시와 다른 점은 정류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류소에서 타야 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마을 버스인데 앱을 통해서 이제 부르고 물론 이제 가상 정류장도 이제 설치할 수 있지만 약간 그 택시와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좀 시골 같은 데는 이런 그 제도가 저는 좀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하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그 2021년도 그 결산 예산이 2020년보다 증액이 좀 많이 돼 있어요. 그죠? 2020년도가 335억 정도. 아니 3,352억. 그죠? 2021년도가 4,456억. 한 32% 정도, 33%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원인이 안전총괄과죠. 네, 이거 그렇죠? 하반기에 한 국민 천억 정도가 예, 1,100억 1,100억 정도가 예.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좀 증액이 더 많이 된 것 같고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 2020년보다 줄었죠. 그렇죠? 건설도로과가 2020년보다 예산이 한 49% 정도가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어제도 제가 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송출도 한 32%가 줄었고 안출도 한 74% 굉장히 많이 이제 예산 감액을 했는데 그걸 다 더해 보니까 안전총괄과의 재난지원금으로 충당되는 비용이 거의 건설도로 쪽에서 예산을 감액을 해서 그쪽으로 충당을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거의 그렇죠. 좀 시원하게 좀 해주실래요? 예, 주로 뭐 이제 뭐 일단은 도로건설 사업 쪽에서 좀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저희도 것 금년에 본 예산에는 도로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던 그런 상황. 그러면 2022년도는 좀 늘어났죠? 금년에 이제 추경에 추경에 많이 추경. 확보가 뭐 됐습니다. 안출도 그렇고 송출도 그렇고 추경에 뭐 한 100억 정도를 더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본청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3회 추경만 해도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한 게 그 당초 예산보다는 뭐 한 2배 이상 추경으로 다 확보를 했습니다. 2배 이상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단순 안전총괄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집행률이나
또 2월액 비율이나 잔액이나 이런 거는 특별히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어떻게 됐든지 전체 2021년도 2조 4,514억 원 총 결산 예산액 중에서 근 20%를 차지하고 있다. 안전건설교통국이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맡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 20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 결산이. 그렇죠? 교통행정과 2020년도가 132억이었어요. 결산이. 그렇죠. 근데 2021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이 743억이에요. 그럼 560% 정도가 예산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게 이유가 사유가 뭐죠? 이제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 얼마나 돼요? 예산 규모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네요? 나중에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별도로 말씀드리고 우선 예. 뭐 ITS 구축 사업비가 또 추가로 ITS 국비, 그게 한 50억 정도 되는 예, 거 아니에요? 50억 정도가 50억 더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뭐 그 당시에는 아마 안전총괄과장님이 아니셨을 거예요, 그죠?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국제안전 도시 만들기 사업 예산이 있어요.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3,532만 8천 원. 99페이지 보면 세출 예산. 거기 사고 이월되어 있죠. 네, 안전도시 책자 제작해가지고 그렇죠? 코로나 백서 사고 이월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죠? 그 이제 지난해 연내에 코로나가 이제 종식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확산이 되고 하면서 그 준공 시기를 좀 조절해서 그 다음 해로 금년으로 이제 넘기면서 이렇게 2월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2020년도 11월, 12월 그때 본 예산 예결특위에 제가 들어가서 그 당시에 했었던 발언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안전도시 책자 제작을 하겠다라고 해서 코로나19 백서 제작 추진 배경이 뭐냐?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무 이른 발간 백서가 아닌가. 근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해야 된다고. 메르스처럼. 메르스 그 무슨 백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현재 진행형이고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성급한 판단은 아닌지요? 라는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냥 강행이 돼서 예산이 통과가 되고 이렇게 사고 이월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더라. 이런 건 지금 정말 성급한 판단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좀 세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아마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뭐 길어질 것으로 미처 이제 예상치 못해서 그랬던 경향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이렇게 백서나 뭐 어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잘 검토하도록 백서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종식이 된 다음에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게- 한참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만들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다가 사고 이월로 이렇게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 받아도 마땅하죠.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코로나 상생 지원금이
139억 2천만 원이 명시이월됐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2022년도에 정산 마감 지금 금년도에 지금 다 했습니까? 얼마로 마감을 다 했습니까? 125억 한 2천만 원 정도 지급해서 한 125억 정도? 예, 90%. 90% 정도? 예, 잔액이 한 10억 정도 남은 거네요. 10몇 억. 맞습니다. 이거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예, 마무리. 이 남는 거는 됩니다. 다 기금으로 다 전입시켰습니까? 기금하고 뭐 반납할 건 반납하고, 반납하고?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잠깐 보겠습니다. 140페이지. 이거 평택 지제역 지하차도 개설공사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용역비 해가지고 5억 잡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지금 계속 예산 책정돼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집행을 못하고? 저희가 작년에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요.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그 국토부에 작년에 한 겁니까? 예. 작년 본 예산에 한 게 아니라 추경에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본 예산에는 없던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작년도에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넘어가서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거 용역 결과가 나오죠? 저희가 지금 그 국토부에 저희가 그 타당성 조사를 한 내용이 예.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그 심사를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도 이게 저희가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그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업비를 확보를 할 거냐에 따라서 좀 차후에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계속비 2월 금액은 지금 집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교통영향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그쪽에 있는 그 조합원 조합 쪽에서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청취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교통영향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거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벌써 근 10년이 됐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옆에 계신 우리 배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실시계획인가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10년 정도 굉장히 됐습니다. 오래된 됐기 때문에 다시 교통영향 평가를 재의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평택시 갓길 정비 사업에서 그 5,960만 원이 사고 이월 됐어요. 근데 뭐 내역이 이제 뭐 관급자재가 납품 기간이 미도래됐다. 그러니까 납품이 안 된 거죠. 납품이 안 들어와서 금액을 지급 안 하고 넘긴 거죠. 맞습니까? 갓길 정비 사업은 다 종료가 됐고요. 지금은 종료됐겠죠. 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2월 사고 2월이 있잖아요. 지금 5,960만 원. 볼라드. 예, 그 부분은 대금 지급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재 예, 자체도 관급입니다. 예. 늦게 납품이 됐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지급도 대금 지급도 늦어졌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뭐 이게 그렇게 뭐 풍기인 자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어디죠? 이제 사업 진행하다 보면 그 이제 저희가
그 동절기 중지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좀 늦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교통행정과 빠르게 보겠습니다. ITS 구축 지원 사업은 다 마무리됐습니까 이제? 1차가 이제 올해 연말에 완료됩니다. 20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이제 확보한 사업인데요. 2년짜리 사업이죠. 예, 연말에 완료됩니다. 연말에요. 예, 최종.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일반 시민분들이 체감하는 그런 어떤 그 기대 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이 있거든요. 소방차 예를 들어서 지나갈 때 앞에가 차가 막히면 이제 그 자동으로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그 차선으로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로에 이런데 차가 막혔을 때 어디가 막혔는지 자동으로 이제 그 제어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영상에서 확인해가지고 교통 흐름이 일단 네, 원활해지겠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진짜 원활해져야 될 텐데 원활해지지 않으면 그 또 책임론도 굉장히 많이 또 나올 것 지금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 국도 위주변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38국도하고 이제 1번 국도, 그다음에 이제 그 39번 국도 이런 식으로 국도변으로 하고 있고 요번에 또 추가로 2차로 간선도로를 하기 위해서 5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이 ITS 구축 사업을 통제할 수 있는 무슨 관할 그 운영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이제 그 교통정보센터가 지금 도시공사에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하는 있는데요. 거기 같이 이제 또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뭐 아주 전지전능한 아니 지금 그런-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알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179페이지 지제역 환승센터 잠깐 보면 어 150억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도 몇 년도서부터 이게 계속 예산을 확보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거는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이제 알 수 없는데 전에부터 지금, 있었던 거죠. 예, 계속 그 그렇습니다. 사업이 넘어오고 있죠. 예, 조합에 이제 내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아마 네. 공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올해 6월에 그 지금 이제 업무가 이제 철도팀으로 넘어가 있는데요. 6월에 150을 공탁 법원에 해놨습니다. 지금. 공탁을 해놨어요? 예. 예, 그거는 그 계약금인데요. 그거 그 6월 말에 공탁 처리를 했습니다. 공탁 처리하셨다고요? 너무 좀 이른 거 아닙니까? 이거 환승센터 사업 자체가 저희 환승센터 그 본 사업보다는 이제 수원발 KTX가 연결이 되면은 그 주차 수요가 늘어나고 그 환경 개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 전에 일단 토지를 확보를 해서 그 임시로 이제 그 공간을 좀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도 본 사업 설명서를 보면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토지 보상하고 취득 다 하고 2022년도 1월 금년부터 12월까지 공사 착공해서 준공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빠른 지금 사업 추진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그렇죠. 좀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178페이지 교통정보센터 운영 이게 도시공사 위탁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처음 지금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 뭐 인원이 일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인력이 한 6명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이게 전문 인력입니까? 예, 박사도 있고요. 교통기술사 전문 인력입니다. 이 인력 중에 박사도 있어요? 예. 박사는 거기서 역할이 뭡니까? 센터장입니까? 이제 그 직원으로 같이 돼 있고요. 그 이제 그 교통 흐름이라든가 지금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감안해서 참고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도시공사에서 또 다른 어떤 그 업체에 위탁을 준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직접 하는 도시공사에 직접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하고 위탁 있는 수수료 5.5%는 뭐죠?
위탁 수수료 5.5%에서 한 2,3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주다 같이 한꺼번에 주는데요. 이 통째로다가 그럼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세 가지만 더 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대중교통과 19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저 버스 승강장은 우리 강 의원님이 좀 말씀을 해주셨고 택시 승강장 좀 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예, 3,200만 원 예산인데 반도 집행을 못했어요. 914만 원 집행을 했는데 전에 본 예산 그를 보면 택시 승강장을 세 군데를 설치하시겠다라고 그 예산을 올려서 예산 통과가 됐는데 금액으로만 보면 한 군데밖에 설치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네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네 군데를 설치하셨어요? 예. 작년도에 이제 네 군데를 설치했는데요. 그 이제 17군데를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 경찰서 이제 교통안전 시설 심의를 선정했는데 네. 다 부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네 군데만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 부결되는 거는 무슨 안전상의 어떤 그것도 이제 문제로- 교통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방해가 되고 뭐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 부결이 됐습니다. 2020년도에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 택시 승강장을 800만 원짜리를 세 군데를 설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7군데를 설치하셨다고요? 900만 원 갖고? 네 군데 했습니다. 네 군데 예, 900만 원 가지고. 예. 그러면 이거 그 당시에 예산 추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그 이제 예측이? 쉘터가 있는 승강장은 한 8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네. 쉘터가 없이 그냥 예, 그냥 표지판만 이것만 설치한다든지 세우고 이정표만 세우고 예, 아니면 또 이제 뭐 이제 그 편지식이라 그래 가지고 기둥하고 지붕만 만드는 그런 이제 쉘터가는 이제 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버스 승강장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지금 중요시 생각을 하지만 택시 승강장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네. 뭐 택시 그 승차란이 뭐 엄청나게 지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뿐만이 아니라 뭐 서울 수도권은 뭐 전부 다 그런 것 같은데 네. 병행해서 이런 승강장도 신설이나 유지 보수하는데 좀 심의를 좀 더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생각보다는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200페이지 노선 체계 유지 관리 이것도 노선 체계를 이제 전면적으로 다 바꾸면서 홍보를 하시겠다라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광역버스라든지 예. 이런 거가 개통할 때 이제 그 홍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또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영어 방송을 하려고 이제 예산을 좀 확보를 했던 건데요. 영어 방송이 예, 역마다 정류장마다 영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했었는데 이게 이제 경기도 버스 운송 조합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못하게 됐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거기서 다행히 또 무료로 좀 해줘가지고 현재 주요 노선에 이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은 남은 여기 겁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타기관 협의상 부결이 예, 그걸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영어. 그렇습니다. 근데 무상으로 예, 해주었다는 현재는 말씀이시죠? 돼가지고요. 주요 뭐 경찰서라든지 평택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주요역은 영어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강행하지 않은 게 좀 다행이네요. 예산이 남아서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 그죠? 예. 좀 문제가 있는 특별 교통수단 운영 지원 잠깐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예산이 42억이 지금 투입이 됐어요. 네, 교시공사에. 그렇습니다. 예. 2022년도에는 49억이 지금 투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그 업무 보고 시간에 한번 지적을 좀 해서 어떤 좀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어떤 뭐 대책이나 대안, 어떤 불만 해소를 위한 어떤 대책 강구를 지금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그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그 이제 차를 이제 5대 정도 더 이제 추가로 확보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휠체어 대부분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도 있지만 휠체어를 안 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한 그런 대책으로 이제 뭐 바우처 택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반 택시를 더 이제 확보한다든지 일반 차를 더 확보한다든지 이제 그런 걸 갖다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이제 이게 여기도 이제 49대가 있는데 이 49대에 대한 기사가 이제 한 분만 있어서 이제 1인 1차이다 보니까 뭐 주 52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운전원의 휴게권 보장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저번에 지적을 했을 때에는 어떠한 그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무시하고 그냥 예, 산술적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래서 예, 이제 예.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거꾸로 이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효율적인 운영 체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사 쪽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지만 이게 마냥 차량 운행 대수만 늘려서 과연 이게 장애인분들이나 교통 약자분들이 만족을 하실까라는 거죠. 그리고 간혹 굉장히 악용하시는 그 교통 약자분들이 좀 있으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별적으로 좀 걸러내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교통 약자들을 위한 어떤 대책을 근본적으로 좀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정 대수가 32대인데 지금 49대에서 5대 정도를 늘리신다라고 하면 거의 2배의 수준으로 차량을 확보하는데도 불만이 있다라면 이거는 좀 분명히 문제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장님 그 도시공사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대안을 좀 한번 좀 마련해서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등록소 하나. 차량 등록 사업소는 뭐 어차피 예산 기본적인 예산 그죠? 기본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건 뭐 집행하는 데서 전혀 사실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많지도 않고 한정된 예산을 갖고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있어요. 체납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문자 전송을 하시겠다라고 전년도에 추경에 좀 올라왔었어요. 3,900여만 원이 이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감액이 됐나요? 예산이 2,600으로? 네, 그게 이제 최초 편성 당시에는 그 대도시 처음 하다 보니까 기준을 대도시 기준으로 해서 많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감액을 좀 한 거죠. 네, 감액을 좀 한 겁니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초에 3,900이었고 그 후에 이제 조금 줄인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측치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문자 전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후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이 문자 전송하고 하는 이런 그 예산을 정확하게 기본 데이터가 이제 있을 테니까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가지고 예산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윤아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해를 선언합니다. 14시까지 할까요? 아니면 예.